박민서가 마운드에 오대 올라온 순간부터 대만 타자들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날 핵심은 단순했다. 무조건 막는 것이었다. 평균 구속이 시속 100km 안팎으로 소개된 박민서는 빠르고 묵직한 공을 앞세워 대만 타오이안 50 타선을 정면으로 상대했다. 상대는 블랙 퀸즈 수비의 빈틈을 집요하게 노리며 주루로 압박했지만 박민서는 그 흐름에 끌려가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공을 믿고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며 경기의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이번 대만전이 특별한 이유는 분명했다. 블랙 퀸즈가 창단 이후 처음으로 해외 팀과 맞붙는 국제전이었기 때문이다. 블랙 퀸즈는 시즌 초반 세 차례 경기를 모두 이긴 뒤 대만 팀을 만났다. 상대는 타오위안 50이었다. 한 번만 상대하는 일정도 아니었다. 같은 팀과 연이어 두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다. 첫 경기에서 흐름을 내주면 다음 경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었고, 반대로 첫 경기에서 자신감을 잡으면 시리즈 전체의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었다. 상대 전력도 만만하지 않았다. 타오위안 50의 지도자는 2018년 세계 여자 야구 월드컵에서 올스타 포수로 선정되고 최우수 선수 경력까지 가진 인물로 소개됐다. 선수단에는 2022년 대만 여자 야구 리그 최우수 선수 출신 타자도 포함됐고 장타율 9할이라는 강력한 기록까지 알려졌다. 블랙 퀸즈 입장에서는 단순한 예능 경기라고 가볍게 볼 수 없는 상대였다. 대만 타자들은 경험이 많았고 단순히 방망이만 강한 것이 아니라 베이스 위에서도 계속 움직이며 수비를 흔들었다. 그런 상황에서 박민서의 구원 등판은 더욱 중요했다. 공개된 경기 장면에서 박민서가 처음 상대하게 된 타자는 이길 뻔 타자 신웨이였다. 박민서가 공을 던지기 전부터 더그아웃에서는 수비 위치와 주자 움직임에 대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대만은 한 번에 안타만 노리는 팀이 아니었다. 주자가 나가면 다음 베이스를 적극적으로 노렸고 작은 틈이 보이면 바로 움직였다. 실제로 2루 주자가 3루까지 진루하며 블랙 퀸즈를 압박하는 장면이 나왔다. 바로 여기서 박민서의 장점이 드러났다. 주자가 움직이고 수비가 흔들리는 순간 투수까지 조급해지면 볼이 늘어나고 결국 타자에게 유리한 카운트를 줄 수 있다. 하지만 박민서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본인도 경기 중 자신의 공만 자신 있게 던지면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구원 투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다. 구원 등판은 이미 만들어진 위기를 이어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투수는 앞서 벌어진 상황을 되돌리려 하기보다 지금 타석의 한 공에 집중해야 한다. 대만은 계속 주루로 압박했다. 1루 주자가 2루 도루에 성공하는 장면도 나왔다. 베이스를 이동할 수 있는 주자들은 계속 다음 베이스를 노렸다. 수비진에서는 주자 움직임을 확인하라는 외침이 이어졌고 박민서에게는 타자와 주자를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그러나 여기서 공이 위력이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타자와 승부하는 순간에는 빠른 템포로 스트라이크를 밀어 넣었다. 카운트 볼 1스트라이크 상황에서도 승부를 피하지 않았다. 몸쪽 스트라이크를 꽂으며 타자를 압박했고 이후에도 힘 있는 공을 이어갔다. 중계진이 박민서의 공을 위력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타자에게 들어가는 공의 힘이 분명했다. 단순히 속도, 숫자만 빠른 것이 아니었다. 타자가 공을 기다리는 시간 자체를 짧게 만들고 배트가 나오는 타이밍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박민서 투구의 핵심이었다. 특히 득점권에 주자가 2명이 있는 상황에서는 삼진의 가치가 더 커진다. 땅볼이 나오면 주자가 움직일 수 있고 외야로 깊은 타구가 나가면은 희생타로 점수가 들어올 수도 있다. 반면 삼진은 주자를 그대로 묶어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결과다. 공개된 장면에서도 득점권에 주자 2명이 있는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결과로 삼진이 언급됐다. 박민서가 힘 있는 공으로 타자를 몰아붙이는 이유가 단순히 멋있는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던 것이다. 더 중요한 배경도 있다. 박민서는 이 대만전을 앞두고 정상적인 상태로 시즌을 이어온 것이 아니었다. 앞선 빅사이팅전에서는 부상 때문에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박민서는 아픈데 야구를 하지 못하는 시간이 괴로웠다고 털어놨고 약 2주 동안 발 관리와 회복에 집중했다. 대만전을 앞두고는 발목 상태가 거의 괜찮아졌다고 말하며 다시 라인업에 들어가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즉, 이번 구원 등판은 단순한 투수 교체가 아니라 부상 이후 실전 복귀라는 의미까지 갖고 있었다. 코칭 스태프도 박민서의 복귀를 그냥 기다리지만 않았다. 투구할 때 강하게 더 던지려면 팔 스윙을 더 빠르게 가져가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졌고, 타격에서도 타구 방향과 스윙 궤적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박민서는 대만전을 꼭 이겨 한국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할 만큼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 말 뒤 실제 경기에서 구원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것이다. 박민서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 더 분명해진다. 이미 야구 여왕 2 초반부터 투수와 타자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로 강한 존재감을 보여줬다. 개막전에서는 5타수 5안타를 기록했다. 공격에서 한 번 잘 친 수준이 아니라 모든 타석에서 안타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정작 박민서는 자신의 타격 기록보다 부상 때문에 마음껏 뛰지 못한 점을 더 아쉬워했다. 이런 성향은 대만전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개인 기록보다 지금 팀이 필요한 플레이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박민서에게 구원투수 역할이 낯선 것도 아니었다. 앞선 해머스 스톰전에서도 블랙 퀸즈가 2회 무사 만루 위기에 몰렸을 때 추신수 감독은 박민서를 구원투수로 투입했다. 당시 상대는 전국대회 우승 7회 경력을 가진 강팀이었다. 박민서는 빠른 공을 앞세워 세 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잡아내며 위기를 끊었다. 주루 과정과 폭투로 실점은 있었지만 연속 삼진으로 추가 타격 기회를 차단했다. 이어 다음 이닝에서도 빠르게 아웃 카운트를 만들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 경험은 대만전에서 중요한 자산이 됐다. 위기에서 마운드에 올라와 타자 한 명씩 상대해야 하는 압박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구원투수는 선발 투수와 준비 과정부터 다르다. 경기 시작과 함께 자신의 리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빠졌을 때 갑자기 호출될 수 있다. 더구나 이번 상대는 국내 팀이 아닌 대만의 강호였다. 익숙하지 않은 타자들의 스윙, 적극적인 주루, 다른 경기 리듬까지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해야 했다. 대만 오공은 박민서가 올라온 뒤에도 공격적인 주루를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박민서에게 가장 까다로운 시험이었다. 타자만 보고 던지면 주자가 뛰고 주자를 의식하면 투구 리듬이 흐트러질 수 있다. 실제로 블랙 퀸즈 수비진이 대만의 움직임에 계속 대응해야 했다. 하지만 박민서는 주자가 움직일 때마다 표정과 투구 동작을 크게 바꾸기보다 타자와의 승부를 이어갔다. 상대의 페이스에 말리지 않는 집중력이 돋보였던 이유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평균 구속, 시속 100km라는 숫자다. 야구에서는 같은 속도라도 공이 들어오는 각도와 투구 동작 타자의 체감 속도에 따라 위력이 달라진다. 박민서는 비교적 힘있는 직구를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밀어넣으며 타자가 쉽게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었다. 타자가 볼을 골라내기 위해 시간을 벌고 싶어도 스트라이크가 먼저 들어오면 결국 배트를 내야 한다. 그 순간 박민서가 원하는 승부가 만들어진다. 블랙 퀸즈가 대만전을 위해 준비한 과정도 이 장면에 의미를 더한다. 상대 투수진 역시 시속 100km 안팎의 빠른 공과 변화구를 던지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에 블랙 퀸즈 타자들은 피칭 머신으로 빠른 공에 적응하는 훈련을 반복했다. 반대로 마운드에서는 대만 타자들에게 같은 수준의 속도와 압박을 돌려줘야 했다. 그 역할을 박민서가 맡은 셈이다. 추신수 감독이 첫 번째 대만전에 특히 비중을 둔 이유도 명확했다. 같은 상대와 연속으로 만나기 때문에 첫 승부의 흐름이 중요했다. 블랙 퀸즈는 이미 시즌 3연승을 기록한 상태였지만 국제전은 완전히 다른 시험이었다. 상대 감독과 선수들이 국제대회와 대만 리그에서 경험을 쌓은 만큼 단순히 힘으로만 밀어붙여서는 어려운 경기였다. 한 베이스를 더 가려는 주루와 작은 수비 실수를 놓치지 않는 운영까지 견뎌야 했다. 그래서 박민서의 투구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화려한 구속 숫자 하나가 아니다. 부상 이후 2주 동안 회복에 집중한 선수가 첫 국제전이라는 압박 속에서 구원투수로 올라왔고 대만의 적극적인 주루에도 자신의 공을 계속 던졌다는 점이다. 상대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투수는 더 냉정해야 한다. 박민서는 바로 그 싸움을 하고 있었다. 한 타자를 잡는 것과 한 경기의 분위기를 잡는 것은 다르다. 하지만 위기에서 강한 공 하나가
스트라이크 존에 꽂히면 더그아웃의 분위기까지 바뀔 수 있다. 수비수는 투수를 믿고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공격을 기다리는 선수들은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는다. 박민서의 구원 등판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만 타자들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단순한 공이 속도가 아니었다. 평균 시속 100km 안팎의 공, 부상에서 돌아온 뒤에도 흔들리지 않는 투구 동작 주자가 움직여도 타자와의 승부를 놓치지 않는 집중력, 그리고 무조건 맞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동시에 작동했다. 첫 국제전에서 블랙 퀸즈가 필요로 했던 투수의 모습이었다. 이제 박민서에게 남은 과제는 더 분명하다. 강한 공을 던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전에서 만나는 다양한 주루와 타격 스타일을 경험으로 흡수하는 것이다. 대만 오공처럼 적극적으로 베이스를 흔드는 팀을 상대하면 투수의 시야와 판단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쌓일수록 박민서는 단순한 야구 예능의 신입 선수가 아니라 블랙 퀸즈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꺼낼 수 있는 실전 카드가 된다. 부상 때문에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이지, 개막전 5타수 5안타, 해머스 스톰전 무사만루 구원 등판과 연속 3진, 그리고 창단 첫 국제전에서 다시 맡은 구원투수 역할, 이 흐름을 이어보면 박민서의 이번 대만전은 우연히 만들어진 장면이 아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공격과 수비 양쪽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온 과정의 연장선이다. 대만 타자들이 박민서의 공을 경계하기 시작한 순간 블랙 퀸즈가 얻은 것은 단순한 아웃카운트 하나가 아니었다. 강한 상대를 만나도 마운드에서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박민서가 던진 공 하나하나는 첫 국제전에 나선 블랙 퀸즈가 어디까지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이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했다. 상대가 빠르게 뛰고 계속 흔들고 압박해도 박민서는 자신의 공을 던진다. 위기에서 필요한 것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한 공이다.